태조 이성계의 사대주의. 조선의 국호가 갖는 의미.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성계는 명예 사신을 보냈다. 폐하, 이번에 이성계 장군이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을 부디 골라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원장, 그래 어디 볼까? 조선과 화령 중에 하나를 택해달라고? 사신, 그렇사옵니다. 조선은 알겠는데 화령은 무엇인가? 이성계 장군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아니, 화령 따위는 왜 들고 와서 그냥 앞으로 조선으로 해. 이렇게 되었다. 사실 이성계는 조선을 국호로 삼고자 했고, 그래서 화령을 끼워 넣어 이변 없이 선정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계는 왜 하필 많은 국호 중에서 조선을 택했단 말인가? 다른 이름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도 우리나라 이름에 있었는데, 조선 경국전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정도전, 신라 백제 고구려는 모두 중국의 칙명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호를 정했기 때문에 허구한 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것이다. 어찌 이들의 국호를 따다 쓸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고구려, 즉 고려를 맨 뒤에 언급한 것은 조선 왕조가 무너뜨린 전조가 고려이기에 고려를 폄하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아무튼 국호에 사대주의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탈락의 원인이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이라는 국호에 대해서는 조선 경국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중국의 기자가 주무왕의 명을 받들어 조선의 제후로 책봉되어 왔으니 오직 조선이라는 국호만이 중국 황제의 칙명을 받았다. 때문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는 것이 세상 이치에도 맞고 후손들에게도 좋을 듯하다. 즉 조선이라는 국호만큼 사대주의가 반영된 명칭도 없단 말이다. 이성계는 진짜 한국인이 맞는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지금의 함경도 지역에서 세력 기반을 다졌는데, 주목할 점은 당시 함경도는 여진족의 땅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성계 집안은 단순히 함경도 지역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막강한 병력을 거느리던 유세 있는 토 집안의 아들이었다. 그의 병력들 대부분이 여진족들이었음은 당연하다. 그와 의형제를 맺었던 이지란 역시 여진족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성계만 딸랑 고려 혈통이라 하니 뭔가 좀 수상하지 않은가? 물론 태조실록의 이야기는 이렇다. 태종 때 쓰여졌다. 이성계의 고조부 이안사는 본래 전라도 전주 출신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느 날 기생 때문에 고을 수령과 마찰을 빚는다. 그러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주랭랑을 치는데, 그렇게 도망간 곳이 강원도 삼척이었고 최종적으로는 함경도 땅에 도착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 어이가 없다. 고작 관아의 기생 하나를 놓고 이안사는 전주의 수령과 싸웠던 것이고 이후 후환이 두려워 주랭랑을 쳤다는 말인데, 그러면서 당시 이안사가 끌고 왔던 무리의 수는 무려 170여 가구의 노비까지 포함해 총 1천여 명이 넘었다 한다. 군대로 치면 약 2개 대대, 약 10개 중대 병력이다. 고작 고을 수령 하나 무서워서 이 규모로 야반 도주를 한단 말인가? 그것도 단지 관아의 기생 한 명 때문에. 더욱 해괴한 것은 그렇게 막대한 세력을 지닌 집안임에도 고려조의 기록에서 이안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동북면으로 이주한 이후의 이야기만 태조실록에 나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이다. 이인사는 함경도 동북면으로 이주하는데
여기서 고려의 병마사 직책을 맡게 됨. 참고로 병마사는 정삼품임. 헐, 고울수령 무서워서 주랭랑 치더니 여기서 정삼품을 받는다니. 그리고 이한사는 곧 고려를 배신하고 원나라에 투항하는데 이때 원나라로부터 천호라는 벼슬을 받게 됨. 그래도 이성계 고조부인데 이렇게 조국을 배반한 걸 함부로 기록을 남겨도 되나? 이런 배경이 없으면 이성계 집안이 대대로 원나라 천호직에 있었다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설정했을 수도. 이후 이한사의 후손들은 대대로 원나라의 천호직을 물려받으며 동북면 토호로 지내게 되는데, 그러다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공민왕 시절 고려에 투항하게 되고 이후 쌍성 총관부를 점령하는 데 있어 혁혁한 공을 세워 고려의 만호직으로 승차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성계 집안의 대략적인 내력이다. 과연 그의 조상은 전주 출신이 맞는가? 실록의 기록만 보아서는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성계는 왜 그토록 여진족 토벌에 열을 올렸는가? 사실 고려 초부터 조선 초까지 수많은 여진족들이 조선 땅에 살고 있었고, 우리 민족은 그러한 여진족들을 굳이 남이라 생각하여 배척하지는 않았다. 그저 변방 촌뜨기 정도로 생각했다. 그렇기에 여진족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한 나라의 왕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여진족은 고려시대에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또 고려인 혈통이랄지라도 여진족 본거지 출신이라면 마찬가지로 차별받았다. 사실 여말선초의 혼란기가 아니었다면, 또 이성계의 무력이 아니었다면 함경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만한 출세가도를 달리기란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조선 건국 이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여진족 토벌에 매달렸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정통성이 약한 쿠데타 정권이니까 명나라의 여진족 토벌에 협력해서 정통성을 얻으려고 했었던 거지. 언뜻 일리 있게 들리는 말이다. 하지만 여진족 토벌은 명에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출신지에 대한 컴플렉스로 열을 올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 태조, 봤지? 내가 여진족 때려잡는 거. 이래도 내가 여진족이라는 거임. 여진족 책봉을 놓고 조선, 명나라와 경쟁하다. 15세기 초 조선과 명은 여진족 부족들을 상대로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하지 않은 경쟁에 돌입한다. 앞으로 나를 형님으로 모시라고. 그럼 내가 잘해주마. 싫어? 그럼 앞으로 걸리기만 해봐라.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해줄 테니까.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며 조선과 명은 여진 부족들을 회유하는 한편 압박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5세기 초 요동지역 여진족들은 명의 책봉을 받는 집단, 조선의 책봉을 받는 집단, 조명 양측의 책봉을 다 받는 집단으로 나뉘는데, 명 초기의 지리서 대명일통지를 보면 요동의 184개 지역 가운데 79개 지역에서 조선의 책봉을 받고 있다 했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는 조선 책봉을 받으며 동시에 명의 책봉도 받고 있었다. 좀 이상한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명을 놔두고 조선 책봉을 받으려고 함? 명 책봉을 받으면 형식적 관계에서 끝났지만 조선의 책봉을 받으면 여진 추장들은 조선에서 녹봉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 뭐야, 돈으로 매수한 거잖아. 그건 어쩔 수 없지. 명과 조선의 포스가 애초부터 다른데 여진족들을 끌어들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어. 여진족 때문에 조선의 사대주의는 더욱 강화된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 전전세라고 있지. 전셋집에 다시 새들어 사는 거. 아니면 조선시대 중구라는 노비, 노비의 노비. 그런데 사대하는 나라의 사대를 다시 한다는 게 딱 그런 거 아님? 뭐 지구와 태양과 달처럼 자연의 이치라고. 그렇다. 사대 관계라는 것 자체가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나온 동아시아 특유의 외교 관계다. 당시 조선이 기를 쓰고 여진족들에게 책봉을 받게 했던 이유는 그만큼 여진족들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평화를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책봉 관계가 깨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전쟁을 뜻하기도 했다. 때문에 당시 여진족들은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하는 조명 양측에 대해 때로는 책봉을 받고 때로는 무력으로 맞서며 간을 보고 있었다. 그런 상황인지라 태종 시기에는 여진족이 8차례 조선을 침범했고 세종 때는 그 횟수가 30회로 늘어난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명 두 나라의 관계는 돈독해졌다. 즉 조선의 사대주의는 유례없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공동의 적 여진을 상대하며 자연스레 사이가 긴밀해졌던 것이다. 명의 조선에 대한 애정은 조공무역 횟수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명은 조선과는 연간 3차례, 류큐와는 2차례, 월남과 태국과는 3년에 1차례 조공을 허락하면서 일본한테만은 외구 문제로 감정이 상해 10년 일공식만을 허용했다. 또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명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의 정복이 아닌 방어 목적으로 친히 군대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물론 순망치 아니란 말처럼 명을 지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긴 했지만 이는 분명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고로 여진족의 위협이라는 당면 과제가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줬던 것이다.